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산골소녀 영자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긍정극장이 읽어주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00년 7월 강원도 삼척의 깊은 산속에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영자.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외딴 산속. 영자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고 도시에 화려한 불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산이 있었고 자신을 아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약초를 캐고 벌을 기르며 살아가는 하루.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이었겠지만 영자에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용한 산골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방송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카메라에 담긴 영자의 모습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꾸미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고 벌통에 꿀이 차기를 기다리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소녀. 당시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영자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신선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영자를 산골 소녀 영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편지가 산골집으로 날아왔고 영자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자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선의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산속에서 살았던 소녀에게 세상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자 역시 산 너머의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영자는 배움에 대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0년 10월 영자는 산골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걱정했습니다. 딸이 서울에 가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낯선 세상에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딸이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자는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산에 남았고 영자는 서울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에 온 영자의 삶은 산골에서의 생활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송 출연에 이어 광고 촬영까지 하게 됩니다. 한때 전기도 없는 산속에서 살던 소녀가 이제는 광고 모델이 된 것입니다. 영자를 돕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후원회가 만들어지고 영자에게 들어오는 광고 출연료와 후원금도 생겼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영자의 인생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고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자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자를 돕겠다며 나섰던 후원 회장이 영자의 광고 출연료와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이 당시 밝힌 액수는 600여만 원이었습니다. 산골에서 세상으로 나온 어린 소녀에게 처음 손을 내민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어느 순간부터 영자를 한 사람의 소녀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 산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는 홀로 산골집에 남았습니다. 딸이 떠난 빈자리, 늘 함께 다니던 산길도 같이 생활하던 집도 이제 아버지 혼자였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는 서울로 간 딸을 무척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영자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산골집에 홀로 있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사건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하면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누군가가 이 외딴 산골집까지 찾아왔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누군가가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했을까? 아버지가 큰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답이 밝혀진 것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였습니다. 2001년 3월 경찰이 한 남자를 붙잡습니다. 당시 53세였던 양모 씨.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남자는 텔레비전에서 영자 부녀를 봤다고 했습니다. 영자가 광고에도 출연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집에는 돈이 많을 것이다. 그 생각 하나로 그는 강원도 삼척의 산골까지 찾아갔습니다. 2001년 2월 9일 밤 그는 영자의 아버지가 혼자 있던 집으로 찾아갔고 돈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얼마를 가져갔을까요? 수천만 원이었을까요? 영자가 광고를 찍었다고 하니 적어도 수백만 원은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 집에서 가져간 돈. 현금과 수표를 합쳐 12만 4천 원이었습니다. 고작 12만 4천 원.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고 한 소녀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방송에 나온 지빈이 돈이 많을 것이다 라는 한 인간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붙잡힌 과정도 아이러니했습니다. 범인이 훔쳐간 돈 가운데는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표가 경찰이 범인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수표의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결국 양 씨를 찾아냈고
범행 한 달여 만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범인은 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간 돈 때문에 결국 자신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을 붙잡았다고 해서 영자의 삶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산골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떠났던 그 집과 돌아온 집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산은 그대로였고 집도 그대로였지만 영자에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MBC 취재진은 장례를 마친 영자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를 산에 뿌리고 돌아오던 길, 영자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씁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처음 방송에 등장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격려 편지가 왔고 만나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순간 그토록 영자를 반기던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당시 보도는 전했습니다. 화려했던 관심이 지나간 자리에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영자는 처음부터 유명해지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예인이 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산에서 살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메라가 찾아왔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돈이 생겼습니다. 돈이 생겼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돕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 돈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돈을 빼앗으려다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은 12만 4천 원 뿐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를 돕겠다며 나섰던 후원 회장은 광고 출연료와 후원금 가운데 6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자가 돈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살해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자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영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사용했습니다. 산에서 살 때 영자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구를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 내려온 뒤 영자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자는 이전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영자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영자가 절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 4월 무렵 영자는 삼척의 한 암자에서 머리를 깎고 법명까지 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한 100일 기도도 했습니다. 도시로 나올 때만 해도 영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고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그녀가 알게 된 세상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돈도 유명세도 영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자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영자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권의 시집까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영자야 산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마저도 논란이 됩니다. 당시 MBC 취재 결과 책에 실린 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영자 부녀가 직접 쓴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자 역시 책에 실린 글 대부분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에도 사람들은 계속 산골소녀 영자라는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방송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사랑했던 것은 영자의 순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수함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세상이 영자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날 카메라가 그 산골집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영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영자는 계속 산에서 살았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스스로 산을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 영자와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부녀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절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인생을 화면을 통해 바라봅니다. 가난한 사람,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보며 말합니다. 도와주고 싶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영자를 진심으로 응원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세상에 공개된 사람의 삶은 쉽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00년 사람들은 산속에서 웃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때묻지 않은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그 소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웃음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12만 4천 원. 범인이 실제로 가져간 돈입니다. 그러나 영자가 잃은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 자신과 함께 산을 걸었던 사람,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어쩌면 산골소녀 영자 이야기는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유명세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관심이 어디까지 개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묻는 이야기입니다.
영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산에서 살던 영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자신의 집이 있었고 평범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영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다가왔습니다. 돈도, 기회도, 관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난 뒤 영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던 평범한 일상.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골소녀 영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켜줘야 했던 것은 영자의 유명세가 아니라 그 평범했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산골소녀 영자. 세상은 그녀를 발견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지나간 뒤 한 소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2000년과 2001년 대한민국을 안타깝게 했던 산골소녀 영자의 이야기였습니다.